내부를 들어보면은 중앙 가운데에 피해자가 살해된 채 누워 있는 상태였어요. 창의 정도가요 안면부에 집중돼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변사제 앞니빨 2개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맞았다는 거죠. 네네. 오, 뭐야? 고기 냄새 진짜 좋은데? 여보, 왔어? 저녁 먹었어? 회사에서 먹고 왔는데? 제육갈비 해놨는데 안 먹어볼 거야? 그럼 한 입만 먹어볼까? 와, 고기 진짜 맛있다. 완전 부드럽고 입에서 녹네. 장난 아니네. 한돈으로 숙성해서 그런지 맛이 훨씬 깊더라? 합성 첨가물도 안 쓴대. 그래서 더 깔끔해. 청정지역 나주배를 넣어서 그런지 달큰하고 부드러워. 자기가 재운 거야? 아니, 이거 배달시킨 거야. 사건유래 몰에서 시켰어. 우와, 이거 하나 더 시켜 먹을까? 그래, 시키자. 안녕하십니까 기사님.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예. 오늘 들려주실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이 광주시 북구에 있는 60대 독거노인 살인 사건이에요. 제목을 붙인다면은 명함 한 장 때문에. 명함 한 장 때문에. 예. 명함 한 장. 예. 우리가 보통 주고받는 명함. 명함. 예. 그 명함 한 장 때문에 이 비극적인 살인이 벌어진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 명함 한 장 때문에. 예. 제가 명함은 뭐 평상시에 평소에 주죠. 예, 저 많이 뿌릴 때는 하루에 막 20장, 30장도 뿌리거든요. 이거를 보고 야 이렇게 오해 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정말 궁금해지는데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때는 2008년 1월 17일이에요. 네. 오후 1시 30분인데요. 광주시 북구에 있는 17층에 살고 있는 67세 김규식 씨가 있어요. 근데 이 김규식 씨는요. 노인종합복지원에서 그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하면 일주일에 2번 정도 도우미가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집안 정리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이러는 건데 네네. 그 일주일에 2번을 해놨어요. 17일 그날이 도우미가 오는 날이에요. 네. 근데 도우미가 오는 날인데 그 최 씨는 이제 평상시에 왔던 분이고 네네. 근데 딱 들어가는데 문이 15cm 정도 열려 있는 거예요. 예. 이 양반은 항상 문을 잠궈 놓는데 내가 항상 가면은 초인종 누르고 누구세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주는 사람인데 문이 15cm 열려 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거실 중앙에 처참하게 살해되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와갖고 다리가 풀려갖고 주저앉아갖고 112 누른 거예요. 신고를 한 거예요. 자, 살해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살해당한 거예요. 바로 딱 누가 봐도 살해당한 거예요. 예. 김규식 씨는요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일명 독거노인이에요. 근데 이 사별한 지는 오래됐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는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결혼해서 다 출가를 해갖고 그 손자들하고 자주 찾아오기도 하고요. 퇴직했는데 퇴직 전에는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동호회 활동도 하고 그냥 막 활동을 많이 해요. 이분이. 네. 그리고 좀 활기찬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게 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분이에요. 즐겁게 사시는 분이에요. 완전히 네, 활동도 뭐 잘하시고. 걱정거리 없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별하고 혼자 계시는 것뿐이지. 그렇죠. 네네. 그 말고는 없는 거예요. 네. 자, 현장 감식은요. 광주시 북부경찰서 강력 1팀하고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강력 1팀은 먼저 유족 아들 상대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주변 뭐 옆집도 확인해 보고 그렇게 이제 탐문 수사를 이어가요. 그리고 이제 도우미 최 씨한테도 이제 확인을 해보고. 자, 사건 현장은요. 광주시 북구에 있는 총 18층 건물의 아파트예요. 거기에서 피해자가 사는 데는 17층이에요. 예. 근데 그 주변에는요. 고층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도로를 끼고 있는 위치예요. 이 17층에 들어가려면요. 옥상에서 밧줄 타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그 출입구 외에는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이 출입문에는
그 시정 장치가 손괴되거나 손괴된 흔적도 없어요.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겠네요. 예. 자, 내부를 들어보면은 중앙에 거실이 있고 좌측에 그 방이 있어요. 근데 중앙 가운데에 피해자가 살해된 채 누워 있는 상태였어요. 예. 자, 정면에는 통유리가 있는데 그게 미닫이고 그 뒤에가 이제 베란다고요. 거실 그 벽면에 서랍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 가죽 소파가 있고 막 이래요. 바닥에 이불도 깔려 있고 근데 머리 위로 사각 테이블이 가려져 있어요. 이게 이런 밑으로 이제 머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상의는 갈색 체크무늬 가디건인데 하의는 다 벗겨진 나치 상태였어요. 아, 테이블의 유리는 산산조각나서 이 파편이 막 다 튀어 있는 상태고요. 네. 예. 그리고 온풍기가 나뒹굴고 있었는데 본체 온풍기에는 혈흔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온풍기로 피해자를 가격한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온풍기로. 예. 와. 보니까 그 사각 테이블을 드러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내니까 이제 피해자 얼굴이 보인 거예요. 아. 얼굴이 완전히 처참한 거예요. 붉은 그 피하고 멍자국에 너무 해갖고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아. 그 정도로 막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한 거예요. 완전히 짓눌려 있었겠네요, 정말. 이거를 보니까 범인이 범행을 할 때 예기, 칼보다는 둔기를 사용한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바닥에 나무 조각이 하나가 발견됐어요. 이 나무 조각이 주변에 가구하고 비춰봤거든요. 네. 전혀 다른 색이에요. 아, 그리고 외부에서 가지고 왔을 수도 그러니까 이게 있겠네요. 범구에 사용한 나무 조각의 파편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네. 거기에는 핏자국도 있고 머리카락도 붙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범구로 가격하면서 그 부러진 걸로 보이는데 이게 보통 나무냐 이 마루에 검정색 고무 마냥 2.5cm 정도의 둥근 모양이 있는데 박힌 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게 타이어 스키드 마크 마냥 이렇게 그 끌린 것도 있고요. 거기다가 피해자가 있을 때 그 가슴에는 표피박테리아 양 수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그게 찍어 눌러서 이렇게 표피 박탈된 거 마냥. 네네. 예.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고무가 있고 나무라면 이거 목발 아닌가? 목발. 예. 아. 그 목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음. 예. 과학수사팀에서는. 목발의 나무 재질은 상당히 단단하잖아요. 단단하고 예. 이렇게 광택도 있고. 예. 네. 근데 때리면 그게 부러져서 파편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고무 끌린 고무 네. 그거 채취를 하고요. 나무 파편 그 다음에 베란다에 떨어져 있는 담배 마스크가 있었어요. 내 집에서 베란다 바닥에다가 담배 피고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럼 범인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다 수거를 해요. 네. 근데 한 가지 의문인 거예요. 이 피해자가 하의를 벗어서 벗겨진 상태예요. 이게 왜 벗겨졌을까? 그게 이제 의문인 거예요. 네. 자, 바지와 팬티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거실에 있는 김치냉장고 위에 있었어요. 김치 냉장고 위에요. 그리고 김치냉장고 위에 있는 바지를 보니 팬티와 바지에 변이 묻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를 피해자가 벗어서 놨을까? 근데 피해자는요 상당히 깔끔한 사람이에요. 안방, 작은 방, 주방 이거 보면은요 정리정돈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 걸 봐서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바지를 벗어서 저기다 던져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보니까 형사들하고 과학수사팀이 추측을 해본 거예요. 분명히 피해자는 바지와 팬티를 입고 있었다. 바지와 팬티를 입고 있었고 범인이 공격을 하니까 그걸 막다가 바닥에 쓰러진 거고 계속 얼굴을만 당했으니까 얼굴을 피하려고 사각 테이블 밑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사각 테이블 위에 유리를 때리는 바람에 유리가 파편이 됐고 그 와중에 얼굴을 가격하던 범인이 계속 때리려고 잡아당긴 거야. 잡아당긴 거지. 테이블 밖으로. 예, 테이블 보고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이 피해자는 안 나오려고 하고 근데 이게 폭행을 당하면서 그 정도로 폭행에
이제 변을 본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몸에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예, 예. 네네. 67세니까 네네. 또 잡아당기면서 팬티하고 바지가 벗겨져 갖고 그 김치냉장고에다가 범인이 던져놓은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복행 상황이 아닌가. 중에. 예예. 그래서 네. 사망한 것도 사각 테이블 안쪽에 들어가서 사망한 걸로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예. 상해 정도가요 안면부에 집중돼 있어요. 둔기로 이제 안면부를 집중적으로 떼는 건데 온풍기로도 가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벽면 주변에는 비산된 혈흔이 많은데 그 비산된 혈흔이 건너편 소파 있는 데까지 비산된 혈흔이 있어요. 그 정도로 강하게 맞은 거예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은 변사제 앞니빨 2개가 부러졌어요. 아.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맞았다는 거죠. 네네. 예. 피해자의 손바닥 있잖아요. 손바닥은 찢어지고 양팔에는 방어 흔적이 여러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봐서는 적극적으로 대항한 걸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흉기를 들고 있는 범인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사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현장에서 단서나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어요. 이 범인이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베란다에도 담배하고 마스크 자국이 있어요. 마스크 벗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현장에 혈흔이나 지문을 지우려는 흔적도 없어요. 음. 얘는요, 이 범인은 살해할 목적으로 들어와서 피해자를 살해를 하고 바로 이런 거 이제 치우지도 않고 목적 달성이 이렇기 때문에 난 그냥 간 거예요. 금품이나 뭐 이런 거 없어진 것도 전혀 그런 없고. 것도 없어요. 금품이나 없어진 것도 전혀 없어요. 원한 그러니까 관계일 어떤 가능성. 원한 관계. 네네. 그러니까 얼굴만 막 계속해서 막 때렸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강한 분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격정 범죄성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제 바지를 벗겨서 올려놓은 것도 그 분노의 표출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한답니다. 자, 부검을 해봤어요. 네. 부검을 했더니 사인은 다발성 손상의 쇼크사로 나왔어요. 강력 1팀은 탐문을 했어요. 아들을 상대로 탐문을 했더니 아버지는 평소에 문을 안 열어준대요. 모르는 사람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도 문을 잠궜는지 확인하고 네. 그런 분이 범인을 들였다는 거는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 문 열어주지 않는다. 아버지가. 그랬겠네요. 예. 그렇게 이제 아버지는 얘기를 하고 네네. 또 옆집에 사는 양 씨는요. 네. 그 17일 발견됐잖아요. 16일 날 오후 1시경에 운동을 하려고 나가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대요. 열려 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막 훈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훈계하는 소리. 훈계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리고 큰 소리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30분 만에 양씨 들어왔는데 그때는 문은 반쯤 열려 있는 건 맞는데 조용하더라는 거죠. 예. 그 사이에 뭔 일이 났을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보면은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 그 피해자의 휴대폰을 한번 봤는데 집안에 휴대폰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변까지 수색했는데 그때는 발견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집 전화번호 통화 내역을 한번 해봤어요. 16일 오전 10시 40분에 그 아파트 앞에 경비실 앞에 공중전화가 공중전화, 있는데 네네. 그 공중전화에서 전화한 게 확인이 돼요. 집으로. 예, 집으로. 네네. 거기에서 범인이 전화를 했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고 문을 열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근데 공중전화 주변에 혹시 CCTV가 있나 형사들이 한번 가봤는데 CCTV도 없어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목격자가 발견이 되는데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다는 그 목격자는 그 17층 바로 아래에 사는 그 소년이 들었다는 거죠. 밑에 바로 밑에 층에. 바로 밑에 소년이 들었는데 윗집 아저씨가 어떤 남자하고 싸우는 소리가 막 엄청 많이 들렸다는 거예요. 야, 하면서 막 고함 지르는 소리. 근데 그때가 시작된 시간이 그 소년은 11시로 얘기를 해요. 11시. 예. 그러니까 이제 양 씨하고의 시간 차이는 좀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쿵쾅거리고 뭐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금 있다 조용하더래요. 예, 조용해지더래요. 자, 그러니까 공통된 거는 양 씨가 운동했을 때는 오후 1시 30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무 뭐
11시. 소년이 들은 건 11시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형사들이 들었을 때는 11시에서 오후 1시 30분 이전에는 범인이 피해자하고 있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과학수사팀에서요. 현장에서 나온 거라고 형사한테 수첩을 줬어요. 근데 그 수첩을 이제 형사는 팀장한테 준 거예요. 팀장이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집에서 발견된 수첩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갖고 있던 수첩이에요. 그걸 보니까 그 내용이 한 80명 가량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여사, 김 여사 막 이런 그 페이지가 나와요. 이름은 없고 이 여사, 김 여사. 예, 이름은 없고 김 여사 연락처, 박 여사 연락처, 이 여사 이름 없고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빼곡히 적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네네.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지 않아요? 네. 예. 그 이 형사 여사. 팀장도 뭔 여사들이 많네요. 여사들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서를 수집할 보면은 이 면식범 원한성 살인의 그 면식범이 수많은 여자들을 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 여성과 관련돼서 이 남자가 이러니까 남자를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도 추측이 들 수 예, 있죠. 예. 예. 그런 추측이 당연히 들죠. 네네네.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사건 발생 3일째 조사한 수많은 그 여성들을 다 물어봤어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번호 있고 뭐 그래서 전화해서 만나자 해서 네네. 형사들이 3일 동안 계속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만나봤는데 이 피해자하고 이 많은 여사님들하고의 연인 관계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아는 여사님. 예, 사회 취미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분들의 연락처였고 이게 이제 식사를 한두 번 한 거 정도 외에는 그 이상의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피해자가 먼저 전화해서 만나자고 한 게 아니라 여자들이 혼자 살고 있으니까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식사를 했을 정도지 이 피해자가 먼저 만납시다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여성들이 만나면 식사 한두 번 한 거 외에 커피 한 잔 한 거 외에는 관계가 이어져서 연인 관계가 이어진 사람 한 명도 없던 거예요. 혼자 살고 활동적이고 뭐 성격도 괜찮고 하니까 예, 예. 뭐 점심 먹을 때 같이 뭐 그렇죠. 먹읍시다. 뭐 예. 이래서 같이 만나서 먹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분도 계셨겠지만 이 피해자가 그거는 딱 안 한 거예요. 철저한 자기 예, 관리를 예, 좀 예. 했던 분이네. 네. 근데 또 그 여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뭐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그냥 밥 먹은 사이에요. 이렇게 또 얘기했을 근데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 형사 촉이에요. 딱 가서 이제 만나 보잖아요. 만나고 얘기를 하면 딱 눈을 보면 그 얘기하는 순간은 똑바로 못 봐요. 이렇게 하든가 뭐 감추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또 이제 성격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아들은 또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문중 선산 소유권 문제 때문에 소송 중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중에 그 친인척들의 문제가 있는가 해서 친인척들에 대해서도 소송권에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다 수사를 해봤어요. 네. 그래도 혐의점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역시. 원한강교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를 했다면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아파트 현장 주변에 공터에서 피해자 휴대폰이 발견됐어요. 나왔네요. 예. 근데 휴대폰이 이렇게 폴더인가 봐요. 두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두동강이 나갖고 버려져 있는데 해필이면 비도 와갖고 비에 젖어 있었어요. 저는 뭐 이게 안 되겠네. 일단 보이지가 않겠네요. 예. 그리고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예.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범행 동기로 봤을 땐 분명히 원한가게에 있는 사람인데 찾지를 못했잖아요. 네. 3일 동안 있는 동안 도저히 못 찾으니까 야 그럼 장례식장을 한번 가보자. 장례식장 가면 분명히 범인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게 됩니다. 원래 이제 살인 사건 하면은 그 피해자의 장례식에 누가 형사가 가겠어요? 안 가요. 왜냐면은 못 잡은 상태면은 유족들이 아직도 못 잡았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조문객들은 뭐야, 우리 감시하러 왔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급적이면 가지를 않는데 오죽 답답하면 가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조문객들을 살펴보는데 최대한 폐 안 끼치게 다 이렇게 이제 분산돼 있으면서 이제 본 거예요. 네네. 살피고 있는데 아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 형사님, 그 이모님이 예전에 아버지께서 누군가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혹시 제보가 되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내용은요. 피해자가 7년 전에 구영은 씨하고 그 연인 관계를 지금 지내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 여사라는 이런 분들하고는 관련 없이 그냥 그 7년 전에 구영은 씨를 만나서 연인 관계를 이어져 왔고 이 구영은 씨를 가족들도 이모님 하면서 잘 따랐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그 분이 아버지 연인 관계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예. 사랑이 싹 터서 그렇죠. 만나고 있던 사이가 있었구나. 자식들도 반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족들하고 뭐 이제 이 구영은 씨도 형사들이 만났었던 거예요. 네네. 만났을 때 혹시 주변에 원한 관계에 있으니까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사들이 혹시라도 불현듯 생각이 나면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까 얘기를 해줘라 그랬었던 거예요. 구영 씨가 생각해보니까 그 일이 있었던 게 나오니까 그 피해자 아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 얘기를 해준 거고요. 자, 그래서 구영은 씨한테 물어봤어요. 그 당시 상황을 물어보니까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08년 1월 16일 발생했잖아요. 작년이니까 2007년이죠. 네. 2007년에 가을쯤에 집으로 전화가 한 대여섯 번 정도 왔대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피해자분이 그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구영은 씨도, 구 씨도. 네. 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 누구야? 그래 그러면 경찰서에 만나자. 이렇게까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구 씨도 무슨 일이냐? 응? 물어보는데 혼잣말로 별 미친놈 다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무슨 일이야? 아예 별거 아니야. 괜찮아. 이해해버리는 바람에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이 없으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확한 날짜가 어떻게 되냐고 구 씨한테 물어보니까 한 넉 달 전이래요. 넉 달 전이고 넉달 전. 네. 한 일요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집 전화번호 있잖아요. 네네. 집 전화번호에 8월에서 10월까지 집 전화번호 통화 액수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구 씨가 6번에 걸쳐서 전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구 씨가? 아니 그러니까 구 씨가 이제 얘기한 대로 그 남자가 그 남자인지는 남자가. 모르겠지만 예. 그게 9월 16일 일요일인데 네. 오후 4시에 11분 동안에 걸쳐서 6번에 걸쳐서 전화 통화한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전화 통화한 상대 전화번호가 담양에 있는 공중전화로 확인이 돼요. 공중전화만 다 활용했네요. 예. 집 앞에서도 그렇죠.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게 하려고 그런 건지 처음부터 의도가 네. 공중전화를 확인을 했어요. 누군가가 거기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하고 언성을 높였던 거고 그 언성을 높였던 사람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용의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피해자는 평상시에 온순한 성격이고 싸우지도 않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게 승질을 내고 했다면 예산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 범인이 가능성이 더욱 짙은 거예요. 네. 근데 뭐 훈계죄로 얘기했다는 소리가 들었잖아요. 네네. 친구 사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누구야? 예. 아니니까. 당신 그렇죠. 이름은- 별 미친놈 네. 다 봤네.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친구 관계도 아니고 범인은 피해자를 알아도 피해자는 범인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때는 네네. 그때 당시에 그렇죠. 넉 달 전에. 네네. 근데 용의자가 걸려온 게 4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공중전화에 지문이 남아 있겠어요? 아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썼으니 뭐 이게 뭐 그러면 덮어지고 덮어지고 4개월이면 없겠죠. CCTV가 남아 있겠어요? 없죠. 이게 넉 달 전께 이게 자료가 있겠냐 이거 수사해도. 그래서 이제 형사들 고민을 했어요. 팀장이 야 그렇다고 여기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공중전화라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네. 야 일단 가보자. 가서 부딪혀보고 확인 한번 해보자. 네네. 그래서 이제
담양으로 간 거예요. 담양에 가서 보니까 그 공중전화 부스가 우체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우체국 바로 있었어요. 앞에, 예. 예. 그 이제 있을 수도 그 있겠는데. 뒤로는 4차선이 있고요. 네. 그리고 상점과 식당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체국 옆에 현금 인출기가 있어요. 그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아, 카메라가. 네네. 넉 달 전 녹화본이 남아 있겠어.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자. 가니까 2개월 분량이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장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 삭제되면서 이제 덮어서 다시 이제 녹화가 되고 있다. 네네. 그때 담당자를 물어보니까 덮어져 있는 거는 어떻게 복구가 안 된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사들이 그러면은 우리 카메라 앵글 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거기에 저 CCTV에 그 공중전화가 보이는지 그게 좀 궁금하니까 그 한번 봤으면 좋겠다. 보세요. 그랬어요. 딱 봤는데 이게 하늘이 도와주려고 그랬는지 넉 달 전에 녹화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지워지지 않았구나. 예.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가 감지 시스템의 CCTV예요. 사람이 와야만 녹화가 되고 없으면 녹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용량이 작게 녹화가 되니까 예, 지워지지 예. 않고 있었구나.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또 네네. 거기가 사람이 많이 오가는 데가 아니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녹화가 됐다 말았다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분량이 남아 있는 거예요. 4개월 분이. 야, 찾아보자. 봤는데요. CCTV 앵글에서요. 왼쪽에서 와서 왼쪽으로 가버리면 공중전화가 안 보여요. 이쪽에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 뒤에 4차선 도로에서 보면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가면 사람이 안 보여요. 확인이 안 되는구나. 확인이 안 이쪽 일로 돼요. 가면. 예. 네. 오른쪽에서 차를 타고 와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누군지는 알아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니까. 아, 그렇게 카메라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면 이거 보남 안 하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혹시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월 16일 날 오후 4시예요. 그날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날이. 비가 오는데 CCTV를 보던 형사가 잠깐. 근데 저 사람 노란 우비 입은 사람 저 사람 멈춰봐. 그래서 멈춰본 거예요. 네. 딱 멈춰봐서 보니까 노란 우비를 입은 그 오토바이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가요. 네. 그래서 그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오토바이 뒷바퀴가 살짝 그 카메라 앵글에서 벗어나기 전에 딱 멈추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제 사람이 안 보이죠. 네네. 안 보이는데 정확히 15분 후에 4시에 멈췄다 15분 후에 오토바이가 나가요. 네. 없어져요. 네.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는지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전화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화하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까지 와서 세워놓고, 예. 세워놓고 하고 다시 유턴해서 네. 지나간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야, 잘 보셨네. 대단한 거죠. 네네. 야, 이게 오토바이 얘다. 네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담양에서 탐문 수사를 한번 해보자. 승산이 있다. 왜 담양이 크지도 않고 그렇죠. 이걸 탐문하다 보면은 이 오토바이에 대해서 분명히 누가 타는지 모양을 봐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탄 그 영상을 각자 형사들이 가지고 그 담양에 있는 오토바이 대리점에다가 다 물으러 다닌 거예요. 사진을 가지고. 근데 대리점 사장이 오토바이를 딱 보니까 이거 혼다 125cc네. 이거 사람들 엄청 많이 타고 다녀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엄청 많이 타는 기종이구나. 예. 저봐요. 저 지나가는 저것도 그 혼다 125예요. 이거 어떻게 찾아요?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야, 그래도 손 놓고 쓸 수 없으니까 같은 기종이라도 계속 이제 탐문을 하다 보면 나오겠지 하는 거예요. 반면에 담양 시내에서 탐문하면서 팀장은 사무실에 있는 다른 팀원들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일반 전화하고 피해자 통화 내역서에 나와 있는 대상자 전화 한 번이라도 걸었던 이 대상자를 뽑은 게 250명 중에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런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정가 여부도 확인해 보고 그랬더니 67세 박종규라는 이름이 나와요. 62세 박종규예요. 62세. 예. 60세 박종규라는 사람인데 12월
26일 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음주 단속에 걸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음주 단속에. 예, 예. 그래서 박종규 씨가 왜 나왔냐면은 박종규 씨가 피해자 휴대폰에 2초간 통화 기록이 있어요. 2초요? 예. 그래서 수사 대상자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네네. 박종규 씨 집에를 가보니까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어요. 아, 그 오토바이가. 예. 그래서 세워져 있는데 같은 혼다 125cc가 맞고요. 혼다 125cc. 예.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은 청록색이고 뒤에 짐통 달려 있는 게 CCTV 영상하고 똑같았어요. 맞네요. 이 전화한 사람이 사람은 맞는 거 같네요. 보여진 거예요. 네. 세부적인 통화 내역서를 봤어요. 이제 박종규 씨 통화 내역을 뽑아본 거예요. 이제 그때는 피해자 것만 봤잖아요. 네. 그래서 박종규의 통화 내역을 보니까 12월 14일 날 휴대폰으로 피해자 전화를 했는데 0.0초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0.0초. 예, 0.00초. 이거 뭐지? 야, 이거는 뭐냐면요. 전화를 걸어서 받기 전에 끊었을 때 그 음. 초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받기 전에 끊으면. 근데 이게 이날만 그런 게 아니라 12월 4일 앞에서도 이런 그 통화를 3번이나 누른 게 피해자한테 3번이나 전화한 게 확인이 돼요. 그럼 전화하고 끊고. 전화하고 끊고. 예, 예. 뭐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더군다나 이 박종규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까 1월 16일 범행 후에 전원이 꺼져 있어요. 아, 그 시각 이후로. 예, 야. 범행 이후에 야. 아예 전원이 꺼져 있는 거예요. 거의 그게 뭐 더 지금 뭐, 완전히 네, 박종규 네. 의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박종규가 맞는데 범행 동기가 있어야 되죠. 정황 증거는 있는데 범행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전화할 정도면은 범행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아내가 한 씨예요. 한 씨. 예, 예. 예. 그 아내 한 씨가 그 수첩에 적어 있는데도 봤는데 예. 이 여사 박 여사 막 여기에 이 한 씨에는 아, 전화번호는 적혀 있는 게 없어요. 한 여사는 없었군요. 예, 한 여사는 없었던 거예요. 박종규의 아내 한 씨하고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요. 다른 그 한 여사 이 여사 막 하는 사람들한테도 한 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모른다는 거죠.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좀 더 탐문하기로 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네. 그래서 이제 12월 4일 날 박정규가 3번에 걸쳐서 그저 전화를 껐다 켰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박정규가 바로 일반 전화를 전화 통화한 게 있어요. 이게 피해자한테 3번을 걸고 그다음에 바로 일반 전화를 했어. 사건의 관련자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전화번호의 가입자를 확인해 보니까 해당 전화번호는 고미자 씨로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고미자 씨. 예. 여자분이네요. 예, 여자분이에요. 고미자 씨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 박종규를 아냐? 아니, 자기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박종규라는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진짜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만 기억이 나면은 저희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하고 돌아오면서 경찰서로 가다가 문득 형사가 생각해. 박종규를 모르면 그 아내 한 씨는 알지 않을까? 그 한 씨를 한번 물어보자.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고민 씨가 한 씨요? 아, 걔는 내 친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네네. 아, 친구? 그래서 바로 이제 차를 돌려서 다시 이제 고민자 씨한테 간 거예요. 네네. 가서 물어보니까 한 씨 남편은 얼굴을 안 대요. 근데 남편이 박종규라는 이름인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때 전화한 거 있었다고 기억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예. 친구의 남편이니까 예, 할 수 있죠. 예. 예. 그 고민자 씨 진술은 그거예요. 친구 한 씨가 혼자 사는 남자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소개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 남자를. 아, 예. 혹시 근데 그거는 들어보셔야 돼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죠? 한 씨가 혼자 사는 남자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소개시켜 줬대요. 고미자 씨도 혼자니까. 한 씨가 소개를 시켜줘 갖고 그 사람하고 차 한잔 마신 일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박정규가 찾아와서 어떤 남자 사진을 보여주는데 네.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미자 씨 이 사람 소개받은 남자 맞아요? 그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아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아니다. 소개받은 사람하고 이 사진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그랬더니 박정규가 하는 말이
모두들 날 속이고 있구만 씨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 경찰서에다가 다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가더라는 거죠. 갑자기 난데없이 예. 사진을 보더니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네. 다 자기를 속인다고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다 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가버리더라는 거죠. 고미자 씨 한테서 통해서 자세하게 얘기 들은 건 그래요. 한 씨가 관광 중에 어떤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알게 됐는데 혼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혼자라고 하니까 한 씨는 자기 친구 고미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미자한테 소개를 시켜준 것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박종규가 알았는지 고미자 씨를 소개시킨 남자가 자기 와이프의 내연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이제 고미자한테 추궁했지만 이 주변 사람들 한 씨 친구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계속 추궁을 했던 이 남자 우리 와이프하고 내연남 아니냐고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다녔던 네네.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이고 어떤 경기에서든지 뭐 이제 부인하고 내연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막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연남이라는 이 사진이 네. 누구의 사진이냐가 중요한 거죠. 아, 고미자한테 소개시켜준 남자하고 다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미자 씨한테 피해자 사진을 보여줬더니 고미자 씨가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박종규가 갖고 다니는 사진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범행 동기는 얼추 맞는 거예요. 네. 박정규 씨는 부인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고, 그렇죠. 네. 불륜 관계에 있다라고 보고 예.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네네네네. 야, 그러면 일단은 박종규를 건드릴 수가 있겠구나. 그러게요. 그래서 박종규를 소재를 확인해 보니까 해남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서 움막을 재놓고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제보를 받고 그 간척지를 갔어요. 간척지 갔는데 정말 광활한 허 벌판에 비닐하우스를 져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박종규가 살고 있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박종규를 만납니다. 우리가 이제 형사들이 경찰 신분 좀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박종규 씨,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박종규 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왔는데요? 왜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종규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내 와이프하고 바람 핀 놈을 내가 그 죄를 응징한 것 뿐입니다. 딱 그렇게 바로 그냥 그 부인한 것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와이프하고 바람 핀 것 때문에 응징한 것 뿐입니다. 왜요? 뭐 잘못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범행 인증했는데 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진짜 피해자하고 진짜 어떤 내연 관계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열이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 형량에도 영향을 줘요. 그 영향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에도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관련이 없다면. 그렇죠. 이 진실은 확인해놓고 조사를 해야 되겠다. 형사들이 그럴 수 있죠. 범인을 잡아서 송치한 것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해서 이게 아니라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범인 잡았다고 하면 아들도 올 텐데 우리 아버지가 바람 폈나? 구 씨도 나하고 내연 관계인데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다 저렇게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명예에 정말 명예 큰 손상이 될 정도는 수 어느 있죠. 정도 확인을 해야 된다. 진짜로 그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는 확인해야 될 부분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형사들이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네. 오래전에 한 씨가 남자가 있다는 생각에 항상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의심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2년 전 그 1월 저녁 10시에 어떤 남자하고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전화 통화해갖고. 네. 아, 왜 그러냐고. 막 이 밤중에 집에 전화가 실례 아닙니까? 막 이렇게 싸우니까 누군데? 그러면서 박종규가 받은 거예요. 여보세요. 야, 이 개!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 밤중에 늦은 밤에 무슨 전화를 하고 지랄이야? 이런 거예요. 네네. 근데 상대방에서 허허허 웃으면서 약주를 많이 드셨군요. 그래서 일방적인 전화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박종규가 획가닥한 게 누구야? 강하게 추궁을 하니까 그 저 한 씨는 어쩌다 밥 한 번 얻어 먹었는데 얻어 먹었더니 이 사람이 계속 전화 왔는데 나도 밥 하나 사주고 말아야지. 아유 귀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씨가. 네네. 박종규는 작은 가게를 꾸려 나가 있었어요.
퇴직하고 가게를 꾸려 나가다가 부인이 남자를 만날 게 걱정돼서 가게도 접어버리고 그냥 집에 들어앉아서 이렇게 감시만 하는 거예요. 부인을 감시하기 시작했구나. 네, 감시를 한 거예요. 돌아버리죠. 그죠. 이것만 들어도 여성분들은 아마 소름 끼칠 그쵸, 거예요. 그쵸. 예. 의심하다가 작년 9월 한 씨가요 장성으로 일하러 간다고 그런 거예요. 안 돼, 가지 마, 아, 가지 마 이런 거예요. 하지 마. 예. 넌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한 씨도 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에이씨 나 갈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래 씨발 남자 만나려고 저렇게 고집 부리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씨가 간 사이에 한 씨의 그 소지품을 이렇게 검사를 한 거예요. 뭐가 있나 네네. 없는 틈을 타서 착각 피해를 딱 보니까 명함이 있는 거예요. 아, 그 명함에 김규식 씨 이름이 있는 명함이 발견을 한 거예요. 김규식 씨의 명함. 예, 피해자 명함을 발견한 거예요. 명함을 딱 발견하면 이게 뭐야 이놈인가 이게 아니라 얘는 야 남자의 명함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구만. 고의 간직하고 있구만 이러는 거예요. 이놈이구만. 이놈이구만. 예. 야, 전화했던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놈이 남자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김규식 씨를. 그래서 이게 이제 사진을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추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씨한테 캐물었더니 너 이거 이 명함 어떻게 받았어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씨가 그 누구 알잖아. 걔 그 식당 오픈했을 때 친구들이 다 가서 거기 식당에서 먹는데 이분이 와갖고 나뿐만이 아니라 친구들한테 명함을 다 돌렸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는 박정규가 그걸 듣더니 그 식당 친구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한 씨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이것들이 짰구만. 아, 짰어 씨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네네네. 나를 속이고 얘네들이 완전히 내 남을 숨겨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도 다 짰구나. 이렇게 박정규는 이제 혼자 이제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아예 결론을 져놓고. 그렇죠. 혼자 그냥 막 망상을 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네. 자, 9월 16일 날 6번에 걸쳐서 전화한 게 우리 와이프하고 사귀는 거 아니냐고 계속 전화를 한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고 서로가 그렇게 된 건데 피해자는 전화하는데 갑자기 한 누구 얘기하고 자기 와이프 얘기하고 뭐 뜬금없는 얘기하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죠. 말 같지도 않은 예. 소리지 갑자기 그러니까 전화해서 난데없이. 예. 너 내가 간통죄로 고소할 거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면 경찰서에서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해 경찰서에 보자고 얘기한 아, 게 그 얘기가 나왔던 그 얘기가 거구나, 나온 그래서. 거예요. 경찰서에 보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은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게 아니라 의심을 당하고 야, 이 새끼도 딱 잡았대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확신이다 이건. 예, 확신을 한 거예요. 야, 이해가 안 되네. 자,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씨가 이 남자를 조미자를 소개시켜줬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6번에 걸쳐서 전화한 다음에 조미자한테 전화하고 찾아간 거예요. 조미자를. 그래서 당신 소개시켜준 남자가 이 남자냐라고 보여준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것도 똑같은 것들이라고 네.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모두 짜고 나를 속이고 있구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피해자를 만났나 봐요. 피해자를 예, 박정규가 박정규가 예. 그 김규식 씨를 한번 예. 찾아가서 우리 와이프가 한 거 아니야. 난 진짜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삼자 대면 합시다. 타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 박정규 집으로 간 거예요. 김규식 씨도 예, 박정규 집에 간 거예요. 삼자 대면 하자. 아 가자 그러면은 한 씨 부인 한 씨하고 다 같이 이제. 예, 예. 그 갔는데 여보 그러는데 한 씨가 외출 중이라 없어요. 그래서 삼자 대면을 못 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아 그런 일도 있었구나. 예, 예. 그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이 옆에 내가 온 거 알고 미리 또 숨었구만. 삼자 대면하면 밝혀질까 봐. 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의처증이 도를 넘어갔는데 진짜. 그래서 이제 추궁하고 하다가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네. 이제 2008년으로 된 거예요. 저 해남 간척지에 비닐하우스를 지고 거기에서 농사 짓는다고 가 있는데 마누라가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 오라고 그랬어요. 해남으로 해남으로. 그 허허벌판의 간척지에 비닐하우스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둘이. 예, 같이 있으면서 농사일도 하죠. 그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한 씨도 고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밤에 되면은 또 매일매일 너 바람 핀 거 얘기해라. 사실대로 얘기해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들들 볶네요, 진짜. 예. 낮에 농사 짓고 밤에는 그렇게 들들 볶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1월 15일 날 박정규가 그래 안 되겠다. 얘네들을 간통죄로 고소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요. 마누라한테 너 기다려. 딱 기다려. 내가 간통죄로 고소할 거야. 그런 거예요. 참다 못한 그 한 씨는 더 이상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은 것도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한밤에 잘 때 몰래 빠져나와 갖고 딸네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깨서 보니까 한 씨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네. 그래,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너가 한번 결판을 내자. 그러면서 이제 몽둥이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피해 쫓아갔는데 그날이 바로 1월 16일 범행날. 범행날이네요. 예, 그날 찾아간 거예요. 김규식 씨를 찾아갔네요. 그렇죠. 김규식 씨를. 반년간의 오해와 추궁 속에 살인이 결국에 비극적이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그 명함 한 장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명함 한 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박정규가 지금 아내가 김규식과 불륜 관계다라고 생각한 게 오직 그 명함 하나잖아요. 아무런 물증이 아무런 없는 없어요. 거잖아요. 전혀 그 고미자 씨한테 소개시켜준 남자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네네. 그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그 사람 오해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별 관계가 없어요. 고미자 씨 소개시켜준 사람을 뭐 사귀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김규식이 너무 밉고 지금 잡아서 죽이고 싶으니까 이 전화번호 뭔가 이 근무지 이런 쪽에 대한 정보 조사를 해가지고 예. 어디서 떠다니는 이런 사진 같은 걸 입수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엄청 뒷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왜 보면은 얼굴만 그렇게 가게 했대요. 미운 거야 막 얼굴 막 때리고 막 이런 거죠. 예.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야, 이거 완전 또라이.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판단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됐을 거라는 주변 사람들 사실을 알려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불륜 사실을 고백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려고 사실을 알려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불륜 사실인 거 맞는지 얘기를 해라. 불륜 사실을 아니라고 해도 그 사실 아니지 않느냐. 어떤 대화가 되겠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죠. 예. 아내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라고 단정을 그게 짓고 완전 있는 거니까. 단정을 짓고 근데 있기 그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남자한테 전화 한번 온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예. 그 누구냐 고미자한테 소개시켜 준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이제 불거진 거예요. 그 전부터 의처증이 조금 있긴 했지만 네네. 그러다가 이제 명함이 나온 거고 이렇게 된 거죠. 야. 그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까지 가기는 진짜 상당한 진짜. 일이네요. 네네. 이 명함 가지고 그렇게 전화 한 통 가지고 이렇게 불거진 거죠. 이게 사실이 아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건 이거고 이건 이런 거라고 다 형사들이 설명을 해줬어요. 네. 지금 얘기해도 한 씨는 바람 피는 게 없다. 한 씨하고 전화 통화 기록도 전혀 통화한 사실도 없다. 통화 기록 우리가 보여줄까요? 그래서 다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더래요. 뭐 그때 뭐 사람 다 죽이고 뭐 나는 상황인데 이 사건 전모는 그렇습니다. 1월 16일 날 10시 40분경에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 앞에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불러드렸는데 이제 현관 앞으로 피해자가 내려왔어요. 네. 내려오니까 거기서 이제 내 부인하고 어떤 관계냐고 소리 지르면서 빽빽 지르면서 그러니까 피해자는 왜 그 조용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오해할까봐 주민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 저 양반 혼자 살다면 결국엔 이분녀 이렇게 내연 관계야?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리 지르니까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그 피해자가 김규식 씨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궁했지만 자신이 뜻대로 뭐 자백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 길이 1m 그리고 두껍기가 3cm 정도 되는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내리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광목 같은 건가요? 그렇죠. 예. 동그란 거. 네.
그리고 그 피해자 온풍기를 집어 던지고 사각 테이블로 피해자가 쓰러져 들어가니까 사각 테이블을 계속 미는 거예요. 계속 아 가슴을 테이블로 그냥 예. 짓누르고. 짓누르고 계속. 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표피박테리 되면서 수개의 표피박테리 나고 네네. 얼굴에 완전 만시창이 돼 있는 거죠. 네네네. 이걸 잡았는데 잡으니까 주먹으로 또 얼굴 때리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 예. 이제 결국에 사망을 해서 움직이 없으니까 거기다 이거 가르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가르침 뱉어버리고 담배를 한 대 핀 거예요. 자, 담배를 피면서 개새끼 이렇게 했겠죠. 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그 피해자의 성기가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저 새끼는 도대체. 그래서 바지하고 팬티를 벗겨서 네. 그 김치냉장고에 던져 놓은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아 보고 싶어서 예. 저 새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생겼길래. 예. 축구하고 서로 말다툼을 할 때 김규식 씨가 수첩을 보여줬대요. 봐라 여기 네 마누라 있나 한번 봐라. 없다. 네. 보니까 마누라가 없네. 이게 아니에요. 김 여사, 박 여사, 오 여사. 야 이 새끼 바람둥이네. 선수네. 예. 바람둥이 새끼네. 그럼 우리 말 듣더라도 건드렸다는 얘기네. 그래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오해라고 보여준 건데 그거 여러 명의 여사들의 이름을 보고 이 새끼 바람둥이네 그러면서 이제 때린 거예요. 아예 그 고증 박혀버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을 정해놓고 그냥 네. 예. 해버리니까. 그래서 때린 거고 살해를 한 건데 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죽이고 담배를 피우면서 보니까 저 핸드폰으로 모든 여자들한테 전화를 했겠네. 개새끼. 그러니 휴대폰을 반 부러뜨려서 베란다에서 확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공터에서 발견이.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증거들은 그 범고에 창했던 그 나무 조각 네. 그리고 혈흔이 묻어 있는 피의자 구두, 그 다음에 피의자 유전자가 나온 그 담배꽁초 현장에서 담배꽁초 네. 마스크 네. 그거를 압수해서요. 압수 증거물과 함께 피의자하고 같이 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요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고 원한 관계가 있다는 현장에서의 그 빠른 판단과 수사 방향을 전 것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그 CCTV 4개월 전이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담양까지 가서 4개월 전 거 CCTV를 확인한 것도 대단한 거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뒷바퀴만 살짝 나왔는데 그걸 보고 확인했다는 건 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예. 그때 고생하셨던 그 형사분들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너무 그죠 억울하죠. 너무 그분은. 억울하네요, 진짜. 예. 저 진심 어린 명복을 빕니다. 그분께는. 네. 네. 자, 아우 날씨 이거 얘기하기도 싫은데 1심에도 징역 12년 나왔어요. 12년이요? 예. 1심에서? 예. 야. 그 항소 상고는 그 최종 판결 확인하지 못했어요. 네. 그 12년이면 지금 벌써 5년 전에 출소를 했고요. 지금 한 74세, 4, 5세 됐겠네요. 참. 이거는 진짜 뭐 수사상으로는 진짜 아무런 죄가 없는. 예. 네. 제가 선량한 정말 김규식 씨는 정말 억울한 죽음을 그렇죠. 당한 사건이고. 참 안타까운 얘기고요. 진짜 안타깝네요. 네. 예. 이 오해가 오해를 하면은 안 들어먹어요. 맞아요. 예. 설명을 해도 안 믿어요. 아마 그 사람은 형사님 또한 매수당했다고 막 생각할 수도 있어, 그죠? 예. 뭔가 또 야. 짜고 있다 지금. 예. 저 새끼 생긴 거 봐서는 매수 당하고 남을 내야 그러면서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진짜로. 그 명함 한 장 때문에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게. 그렇죠.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 진짜. 아우 내가 여자라도 이 사람은 못 살아요. 물론 내가 여자면 시집도 못 갔겠지만 아이고 무슨 말씀을.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나 이런 남자라면은 뭐 질려버릴 것 같아.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해남에서 예. 종일 땡볕에서 농사짓고 예. 저녁에 바람 폈냐고 계속 고문하고 미쳐버릴 것 미칠 같아.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보는데 와 어떻게 여기서 버틸까? 그러니까요. 못 버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내분은
땡볕에서 일하는 게 더 예. 나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밤이 무서웠을 그러니까요. 예.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는 예. 스스로 행복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이네요. 예. 행복의 시작은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사건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고요정 리나입니다. 오늘은 논산의 딸기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빨갛고 영롱한 이 빛깔. 한입 베어 물면 톡 터지는 달달한 딸기 가죽.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면역력, 피로회복, 노화 방지에도 좋답니다. 제 피부 비결도 바로 이 딸기랍니다. 겨울의 향기가 듬뿍 담긴 논산 서량 딸기. 한 손 가득 초고당도 프리미엄 킹스베리까지. 산지 직송으로 가격은 내리고 당도는 높였습니다. 겨울이 주는 최고의 선물. 오늘 리나가 추천하는 겨울 딸기로 달콤한 하루 어떠세요?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